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R&BD 파트너스의 안현수라고 합니다. 제 소개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 생성형 AI를 우리가 기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잘 리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일을 잘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게 삼성 계열사에 다니면서 전사적으로 기술 트렌드에 대한 기획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10년 전부터는 아예 이런 쪽 일을 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일 잘하는 방법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방법 자체를 잘 아는 게 이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이나 또는 뭐 미국 회계사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원가 분석하는 그런 거,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오로지 일을 좀 더 빠르게 쉽게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이 생성형 AI, 챗 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툴을 써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만큼 효율이 안 나오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공부를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런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나도 좀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실습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 또는 내가 속한 산업 분야, 제품,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그런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법이 공부고 자격증이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보다 이 AI가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요. 우리도 공부를 하지만 이 AI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1년 반 전에 챗GPT가 처음 온 세상에 무료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때 챗GPT와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해 볼 챗GPT는 이름은 똑같지만 성능은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두 배, 세 배 더 글을 잘 쓰고 나의 업무 지시를 충실하게 잘 따라오는 훨씬 일 잘하는 인공지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 만드시는 분들이 한 해에 수조 원의 돈을 써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것만 잘하게 되잖아요.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원가 분석도 잘하게 된다거나 뭐 회계적인 지식이 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딱 고생한 만큼만 내가 얻는 게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AI 툴 자체가 워낙에 범용성이 좋고 만능이라서 내가 이 생성형 AI 툴 하나만 잘 다루게 되면은 나는 데이터 분석도 과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되고 프로젝트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엑셀도 훨씬 더 잘 다루는 사람이 되고 사업 기획 아이디어도 더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리더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임직원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장점은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 한 3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을 6개월짜리 엄청난 고급 교육 과정을 보냈어요. 막 미국에 보내서 엄청난 지식을, 노하우를 이 사람이 배우고 왔다. 그러면 이 한 명만 에이스가 되고 나머지 29명이 같이 에이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한 명이 열심히 주변 동료들을 도와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얻은 통찰과 깨달음 이런 거를 전해준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이 AI 툴은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이 AI 툴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대량으로 가지고 오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분석 같은 거를 자동으로 시켜서 좀 잘 정리해서 3, 400개의 뉴스 기사가 다 정리가 된 그런 종합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분은 생성형 AI에게 어떻게 시켜서 그 과정을 해냈는지를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 쉽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던 그 시절에 비해서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여러 명이 다 같이 쓰고 한 명 한 명이 써서 잘 활용된 사례를 옆에 좀 많이 공유하고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 임직원들이 다 같이 굉장히 빠르게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이론 설명은 최소화를 하고요. 직접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이 효과, AI의 능력을 체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대표 주자 이름이 챗GPT이고 저희도 오늘 이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요.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GPT라고만 지칭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챗이라는 단어와 GPT라는 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총 네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이름이고요. 챗이라는 단어는 대화 형식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검색 엔진을 썼고 검색 엔진과 대화를 한 건 아니었죠. 내가 이제 단어를 넣으면 얘네는 단어에 해당되는 목록을 줬습니다. 근데 얘는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말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대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나도 한마디 더 하고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이렇게 계속 사람과 대화하듯이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건 엄청난 혜택이죠.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게 나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도 쓰고 뭐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명령어를 배우고 코딩이라는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컴퓨터를 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우리의 말을 더 이해해서 나는 그냥 평소에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하기만 하면 되고 얘가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잘 따라와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형이라는 거고요. 인터넷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글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글을 내가 시킨 이 순간 완전히 새롭게 써서 나에게 만들어 준다.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베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글은 내가 뭐 각종 자료에 마음껏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생성이기 때문에 어떤 발생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추정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또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시키면 그게 다 단어를 생각해내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회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드디어 컴퓨터 알고리즘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프리트레인더는 사전 학습이고요. 이게 그냥 단어만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서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필요한 고급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와서 대답을 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건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고급진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챗 GPT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화를 한번 해보면서 또 특징들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챗 GPT가 뭔지 이 자체를 한번 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챗 GPT 대화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서 저랑 비슷한 질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챗 GPT가 뭐야? 이렇게 편안하게 반말로 하셔도 되고요. 존댓말로 하셔도 됩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언어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질문을 하면 알아듣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제가 물어봤더니 챗 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게 GPT를 만든 회사 이름이고요. 오픈 AI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자연어, 사람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말,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있고요. 질문에 응답을 하는 기능이 있고 창의적인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게 많아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언어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네요. 자, 임원분들께서 직접 꼭 이 질문을 해보시고요. 어떤 답변을 받으셨나요? 제가 받은 답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른 대답을 받게 됩니다. GPT는 사전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수없이 많은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이런 단어를 학습하면서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냐라는 확률을 계산하고요. 이 자연어라는 단어와 철이라는 단어, 생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붙어서 나왔고 비슷한 의미로 쓰였는지 반대 의미로 쓰였는지 이런 거를 다 수학적으로 확률로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런 계산을 다 마친 끝에 챗 GPT가 뭔지 설명하는 글을 써봐. 우리가 시키면 확률적으로 단어를 가지고 오고 이 단어에 어울리는 다음 단어를 가져오고
그걸 또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썼던 구성과 비슷한 구성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글을 쓴 듯한 비슷한 느낌의 글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단어는 무수히 많고 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무수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킬 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70명 시키면 70개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오고 제가 이거를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은 여기 연필 마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똑같이 챗GPT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챗GPT가 뭔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답이긴 하지만 이런 자세한 표현이라든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은 매번 다른 거죠. 그래서 또 새 창을 열어서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화 능력이 있다. 이제 사전 학습이 엄청 많이 돼 있다. 글을 생성할 줄 안다. 학습 기반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네요. 자, 이것이 생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 관련된 문서나 글, 기획, 안, 보고서, 회의록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을 GPT에게 시킬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렇게 시켜야 엄청 정교하고 정확한 대답이 나온다.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생성형이라서 매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단 한 방에 엄청난 대답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렇게도 시켜보고 여러 번 시켜보면서 여러 번 안을 받아서 그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기획서를 쓴다고 했을 때도 과거에 우리는 새로운 기획안을 쓰려면 백지를 갖다 놓고 자, 어떤 단어부터 쓸까? 이렇게 창작을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아시다시피 창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정신 활동이잖아요. 브레인스토밍 합시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 냅시다라고 10명, 20명이 모여서 2시간씩 회의를 해도 이 좋은 아이디어 10개 건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백지에서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GPT에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고 그중에 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요 아이디어는 별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과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챗 GPT가 뭐냐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봤었고요. 요 질문 경험에서 보셨듯이 나는 질문을 하고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거도 아니죠. 지금 현재에도 업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터넷은 구글일 텐데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주거든요. 이렇게 리스트로 줬을 때 문제는 하나하나 내가 다 들어가서 읽어보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진정으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고요. 하나의 글을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글을 좀 더 쉽게 설명해주는 다른 글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챗 GPT는 인공지능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챗 GPT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 트렌드, 기술 트렌드 조사하는데 문서를 찾기는 찾았는데 너무 어렵다. 구글 같으면 이걸 닫아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하지만 인공지능은 여기서 너무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위에서 저에게 해줬던 이 설명을, 이 내용을 그대로 훨씬 쉬운 말로 바꿔서 질문에 답하기, 대화하기, 글쓰기 도와주기, 번역하기 이런 식으로 보다 쉬운 말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쉽게 이렇게 챗GPT는 뭐예요? 약간 어린이에게 설명해 주는 듯한 이런 말투로 바꿔주는 거죠.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처럼 이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서를 찾아서 그 리스트 형태로 갖다 주기만 하는 기존의 검색 엔진에 비해서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은 훨씬 큰 편리함이 있습니다. 사전학습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2021년 9월 달 기준으로 인터넷에 있던 750기가 정도의 텍스트를 가르쳤다. 위키피디아를 모두 가르쳤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가 쌓아온 가장 많은 고급 지식이 누적이 되어 있는 백과사전이 바로 위키피디아죠. 이 위키피디아를 통째로 학습을 시키고 수많은 전자책을 학습시키고 각종 논문 자료 이런 것도 학습시키고 사람들이 글 많이 쓰는 커뮤니티 글도 학습시키고 이래서 사람이 쓰는 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21년 9월까지밖에 학습이 안 됐다는 건 아쉬움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GPT 3.5 무료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델은 22년 1월까지의 데이터가 있고요. GPT-4 또는 GPT-4 옴니라는 유료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거는 23년 12월, 23년 10월 이제 1년도 안 되는 차이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만큼의 추가 학습들이 되어서 굉장히 최근의 정보까지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GPT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3.5 모델이냐, 4냐, 4 옴니냐, 요거는 알파벳 O 소문자로 옴니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4 옴니 기능을 선택해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 데이터 어디까지 학습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23년 9월까지의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이만큼 최신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잘 딱갈센 이런 이제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의 약자야? 엄청 옛날부터 쓰이던 말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젊은 친구들 위주로 쓰고 있는 이런 단어인데요. 심지어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글의 수준을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의사 시험도 붙고 변호사 시험도 붙고 소믈리에 시험도 붙고 각종 어려운 시험에 붙었다고 하고요. 한 달에 3만 원, 4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학습한 데이터를 다시 가져가서 자기네 인공지능 모델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풀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업무 도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전 세계에 배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PT가 얼마나 다양하게 알고 있냐, 얼마나 똑똑한가를 같이 좀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똑똑함의 어려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주요 과학자와 이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새 창을 열겠습니다. 왜냐? 생성형 AI는 내가 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챗 GPT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앞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한 대화창에서의 대화를 다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T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양자역학 얘기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일 수도 있고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새 창을 열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해주는 걸로 봐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이제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용 분체도로의 뭐 시장 또는 제품, 기술 이런 거 물어보고요. 불량 사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새로운 창을 열어서요. 자동차용 분체 도료 시장의 기술 트렌드를 10가지 분석해줘.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GPT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용 분체 도료 제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요구를 해봤고요. 자, 요것도 한번 물어봤고요. 아파트 창호의 중요한 품질 특성, 어떤 특성들을 만족시켜야 되냐, 여기에 미치는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GPT가 대답을 한 화면을 캡처를 올려놨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때마다 사실 다르긴 하거든요. 물론 단열, 방음, 기밀, 내풍압, 내수 이런 것들이 아파트 창호에게는 항상 중요한 특성일 거기 때문에 100번을 물어보면 그 중에 한 90번은 단열은 나올 거고요. 100번의 답변 중에서 방음도 거의 뭐 99번 방음이 있을 겁니다. 기밀은 한 7, 80번 있을 것 같고요. 가끔씩 기밀이 이제 빠질 때도 있죠. 뭐 내풍압 이런 거는 뭐 한 70번 나오고 내수 한 60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르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품질 특성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30개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GPT가 이런 단어를 뱉어낸 이유는 아파트 창호의 품질, 특성,
이런 단어와 함께 사람이 인터넷에 써놓은 그 많은 글들 중에 이런 질문과 함께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 단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GPT가 단열이라는 특성을 우리에게 단어로 토해낼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00번 물어보면 이제 거의 99번 단열은 항상 나오는 거죠. 근데 내구성, 뭐 채광, 조망, 내수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아파트 창호 얘기하면서 내수 얘기가 언급된 게 만약에 더 적었다. 그래서 확률이 낮다. 그럼 GPT가 100번의 답변을 할 때 내수 얘기는 뭐 한 70번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질문을 하건 처음 나오는 대답은 사실은 더 높은 확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던 일반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좀 뻔한 이야기, 이런 게 먼저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확률이 높은 걸 더 높은 확률로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남들이 놓친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뭔가 추가적인 것들을 찾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집요하게 20개 더 알려줘. 30개 더 알려줘. 이런 식으로 더 파고드는 그런 질문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동차용 분체 도료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창호의 품질 특성이나 어떤 설계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 회사에 전문가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와 이거를 둘 다 알고 이만큼 알고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저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설계 고려사항뿐만이 아니라 품질 특성도 알고 아파트 창호를 선택하는 고객들의 니즈와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 창호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이 소비자의 선호 트렌드 같은 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만능이 된다는 게. 근데 GPT는 컴퓨터라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해서 알고 있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놀라운 녀석입니다. 엑셀 단축키 같은 거는 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엑셀만큼은 거의 이제 천재 엑셀러이고요. 각 부서마다 이제 엑셀을 잘하는 에이스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 정리할 때 이제 엑셀 잘하는 선수가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아마도 모두가 다 엑셀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면 GPT한테 함수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잘 알려주거든요. 보안 관련된 거는 중요하니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챗GPT와 하는 대화는 다 오픈 AI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설정을 끌 수는 있고요. 본인 요 계정 아이콘을 누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데이터 제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제어에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거 눌러보시면 당신이 한 대화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동의한다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꺼짐 이렇게 오프를 시키시면은 나랑 하는 대화는 학습에 사용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동의 안 하시면 내가 학습 안 시킬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마음껏 써도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돼서 쓸 수 있냐? 이거는 회사마다 내부 보안 가이드라인이 다르니까 회사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고도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한 줄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한 줄씩만 질문해서는 좋은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양자역학의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다 설명해달라는 건지 과거는 다 필요 없고 현존하는 가장 최첨단의 양자역학 지식만 알려달라는 건지 양자역학을 한 과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건지 양자역학 안에서도 분야가 여러 개일 건데 그중에 뭘 설명해달라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게 없죠. GPT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라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일을 시키면 일단 해주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러면 GPT 입장에서는 뭘 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일단 설명하자. 이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양자역학에 대한 아무 설명이나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시를 할 때 나의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GPT는 랜덤하게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글을 쓴다, 나쁜 글을 쓴다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이메일을 쓴다면 내가 고객한테 이메일 쓰는 게 귀찮아서 또는 뭐라고 쓸지 좀 애매해서 GPT에게 시켰을 때 GPT가 이메일을 잘 써줘서 내 마음에 들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입장, 내가 고객의 입장으로 협력업체에 보내는 건지, 내가 영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고객에게 보내는 건지, 또는 내가 뭐 임원의 입장으로 나랑 같이 일하는 내 팀원, 멤버에게 보내는 건지,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그거에 맞게 글을 써야 내가, 오, 이거 잘 썼다. 이거는 내가 복사해가지고 조금만 고쳐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글을 왜 쓰는지, 이런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맥락을 GPT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수록 GPT는 더 내 마음에 드는 글을 써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에게 이메일 쓰는 이런 예시가 있는데요. 협력업체에 보내는 이메일을 작성해줘. 납기 지연에 대한 클레임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넣어줘야 이메일을 쓰더라도 랜덤한 이메일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납기를 지연해가지고 나 굉장히 곤란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도 좀 담아주고요. 그래서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래쪽에 넣은 이 맥락을 넣지 않고 클레임하는 이메일을 써달라라고만 했으면 전체적으로 클레임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을 건데 대책 수립을 얘기하는 내용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게 랜덤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쓸 때 과거에 우리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팀장님 요거 써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고 쓸까 인사부터 할까 따지는 얘기부터 할까 큰일 났다는 얘기부터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요 자리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담을 거냐, 불만을 담을 거냐, 대책 수립을 담을 거냐, 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 분석에 대한 요구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줄로 치기 위해서는 Shift 엔터를 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써줘 라고 치신 다음에 채팅창에서 엔터를 치면 이게 메시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GPT에게 입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고객에게 이메일을 써줘. 이게 지시문이고요. 요거를 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한 번의 대화를 할 때 이 일을 해라라고 지시하는 건 딱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면 둘 다 하라는 건지, 둘 중에 중요한 걸 하라는 건지, 차례차례 해서 합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문은 한 개만 쓰고요. Shift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넣어주시고 발주가 잘 접수되었다는 내용 확인. 다음 달 10일까지 납품하겠음. 이런 식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을 문의 전화는 0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메일에 담고 싶은 내용도 쓰면 되고요. 모든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길이는 200단어. 정중하고 젠틀한 말투. 친근함을 표현해줘.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메일에 담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지정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으로 주는 건 뭐 10줄, 20줄 이렇게 아무리 길어져도 괜찮고요. 다만 지시문,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라는 이 지시문은 꼭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시문과 맥락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메일 보내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제일 자주 보내는 이메일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왜 보내는 건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습이니까 같은 하나의 대화창에서 계속 이거 시켰다가 저거 시켰다가 그냥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정식으로 제대로 된 글을 뽑아내야 된다 할 때는 새 창을 열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시킬 때 요런 거를 반영해서 일하라고 내가 일을 시키는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주는 맥락을 넣는 방법을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 더 쉽게 일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시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신사옥을 강남에 100층짜리 준공했다. 뉴스 보도자료 작성해줘. 뉴스 보도자료 작성을 잘 합니다. 왜냐면 뉴스 기사도 많이 읽었고 그런 거에 대한 학습도 잘 돼 있거든요, GPT는. 그래서 뉴스 보도 자료도 이렇게 뚝딱 잘 써줍니다.
제가 이제 맥락을 아무것도 안 줬죠. 강남에 100층짜리 준공했다. 이거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신사옥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고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건축물이고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다. 환경 친화적 설계를 했다. 스마트 빌딩 기술 이런 거는 GPT가 알아서 다 생성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 보도 자료에는 보통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뉴스 기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에 있는 기사를 하나 고른 건데요. 아무 기사나 고른 겁니다. 제가 모르는 회사이고요. 이 뉴스 기사를 이만큼을 복사를 합니다. 우클릭해서 복사를 하고요. 메모장 같은 데 붙여넣습니다. 또는 GPT에 바로 넣어도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뉴스 기사가 이렇게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이만큼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맨 앞에다가 이렇게 아까 연습했던 Shift 엔터를 쳐서 밑으로 이렇게 좀 밀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썼던 뉴스 기사 그대로 우리 회사 신사옥을 강남에 100층짜리 준공했다는 뉴스 기사를 써달라. 이건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에 한마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내가 생각하는 아주 잘 쓴 뉴스 기사야. 이 기사와 문장, 길이, 구조, 말투, 단어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써줘. 이렇게 주는 거죠. 뉴스 기사 샘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입력한 질문이 이렇게 엄청 길어졌죠.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일은 요걸 시킨 거고요. 뉴스 보도자료 작성하라는 일을 시킨 거고 그때 내가 밑에 샘플을 줬으니 요 샘플이랑 비슷하게 작성을 하라고 예시를 준 거죠. 약간 실제로 업무 지시할 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업무를 부탁할 때 상대방이 만약에 이 업무를 처음 한다. 또는 이 업무 했을 때 너무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베스트한 모습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시를 줄 수 있는 거죠. 기사의 예시를. 그러면 그 기사와 비슷하게 글을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이게 회사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 회의록을 쓴다.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회의록 써줘. 이렇게 말하면 또 지 나름 열심히 쓰긴 하겠지만 그 회의록이 랜덤이 많이 심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늘상 쓰는 회의록 양식이 있다. 또는 지난번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굉장히 잘 쓴 회의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샘플로 주면서 시키면 내 의도에 더 부합이 되는 글이 나오게 되고요. 기획서를 쓸 때도 잘 쓴 기획서를 샘플로 준다. 그 기획서 안에 내용이 다 채워져 있어도 되고요. 보안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내용은 다 비우고 하다못해 목차, 껍데기만이라도 예시로 주면서 이 양식에다가 채워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는데 요 밑에 샘플 양식이 있으니까 요 양식대로 해라 라고 하면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과물의 예시를 준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멋있는 용어로는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한 개 주면 원샷, 두 개 주면 투샷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뭐 그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임무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물 예시를 준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편하겠죠. 누군가가 되게 잘 쓴 글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이 뉴스 기사는 되게 잘 쓴 것 같아. 이러면 옛날에는 이 기사가 왜 잘 쓴 건지를 내가 고민하고 공부해가지고 기사를 내가 직접 잘 써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요거 잘 쓴 것 같다. 요걸 샘플로 GPT에게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팩트체크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PT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MIT 하버드를 졸업한 급의 천재이고 전공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역사, 음식 요리하는 방법까지 레시피, 문화, 소설 이야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 뭐뭐가 있냐. 이런 뭐 전공이 한 5, 60개쯤 되는 이제 초천재를 만들어 놨는데 인터넷은 약합니다. 오픈 AI는 인터넷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인터넷 기능이 없어요. 오픈 AI가 돈을 써서 이 챗 GPT를 만드는 동안 그 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돈의 대부분을 냈거든요. 투자자로서.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GPT-4라는 모델을 가져가서 자기네 엣지 브라우저에 갖다 붙여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만든 생성형 AI가 없어요. 서비스 브랜드 이름은 코파일럿이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LLM 모델은 GPT-4 모델입니다. 반대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GPT-4를 빌려주면서 형님, 저도 하나만 주세요 하고 인터넷 검색 엔진 빙을 얻어왔습니다.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기술을 얻어와서 이 GPT-4, GPT-4 옴니라는 요 두 모델 안에 서브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GPT-4 옴니를 데리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말이죠. 너 데이터 학습 어디까지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대답하잖아요. 그냥 글만 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사전 학습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을 한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사전 학습된 걸로 대답을 할 거면 24년 9월의 정보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24년도의 정보는 모르기 때문이죠. 학습은 이때 끝났으니까. 그럼 GPT가 판단하건대,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하면은 옛날 소식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웹 찾아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웹 검색 중. 이 검색을 하고 있는 건 오픈 AI의 기술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기술이 이렇게 4개 사이트를 검색해서 GPT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빙이 먼저 일을 했고 GPT는 이 4개 사이트의 정보와 자기가 사전 학습돼서 알고 있는 거 섞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형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넷 검색에서 대답을 할 거니까 출처도 표시되고 들어가 보시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엄청난 이 배경 지식을 학습을 시켜놓은 말하자면 어떤 전문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답을 하면은 전문가의 의견이 다 사라지고요. 그냥 단순히 몇몇 사이트를 찾아서 잘 정리해주는 일종의 검색 엔진처럼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편리한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마케팅하는 프로세스, 이메일을 잘 작성해달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퀄리티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이해를 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내고 전문가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GPT를 선택해서 일반 대화를 하시고 뭔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자료를 검색해서 답변을 해라 라고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검색 기술이 GPT-4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인터넷 검색 기술과 챗 GPT라는 이 생성형 AI 기술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요. 좀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거를 시키면 잘 못해요.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이런 질문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모듈을 불러왔는데 얘가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을 시킬 때마다 자기가 판단해서 기능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모델은 전혀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전부 다 가짜로 임의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GPT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모델을 불러왔는데 그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인터넷 검색을 해서 대답하라고 수단을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몇 개를 검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GPT의 기본은 물어본 언어로 답변을 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시키면 한글로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영어로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어에 훨씬 자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답변이 나오면 GPT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통 나의 질문이 좋았다. 내가 적절하고 구체적이고 어려운 거 물어보니까 얘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하는 영어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고요. 편안하게 한글로라고 한마디 하시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GPT의 이 포옴니 기능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가. 저희 욕심에는 한 3, 40개 사이트를 많이 찾아서 그 내용을 싹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생성형 AI가 많이 바쁘거든요. 그 수많은 사이트의 내용을 다 털어가지고 정리하려면. 그래서 아쉽지만 GPT는 그렇게 많은 사이트를 뒤지진 않고요. 많을 때 한 7개 정도, 적으면 한 2-3개 사이트 내용만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보시면 이 그랜드 뷰 리서치라는 이 자료가 좀 많이 인용이 됐죠.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이렇게 또 2번 인용이 됐고요. 다 똑같잖아요, 출처가. 결국 지금 딱 2개 사이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별로 못 받고 결국 이 2사이트 들어가 본 거랑 큰 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검색과 생성형 AI의 이런 정리 요약 능력이 좀 더 잘 합쳐져 있는 사이트는 어디냐? 그게 제미니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미나이 무료 버전이고요. 이것도 돈을 내면 유료 버전은 검색을 좀 더 넓게 하고 정리할 때 생성형 AI 능력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똑같이 아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23년, 24년, 32년 CAGR 10.4%, 그 다음에 종류별로는 이렇게 비율이 있고 용도별 비율, 지역별 비율, 시장 성장 동의는 이렇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잘렸잖아요. 자동차 생하고 뭔가 말하다 말고 잘렸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모든 생성형 AI는 한 번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서버에서 막아놨거든요. 이게 너무 긴 거를 한 번에 생성하면 자기네 서버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어놨고요.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길이를 다 쓰면 이런 식으로 잘립니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계속이라고 해주시면은 한마디에 할 수 있는 양은 끝났지만 다음 한마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서 써줍니다. 지금 시장 성장 동인을 쓰다 말고 끊겼었잖아요. 시장 성장 동인부터 다시 이어서 이렇게 써주고요. 주요 기업도 나오고 시장 전망, 시장 기회, 시장 과제, 결론 이렇게 두 마디를 이용해서 이만큼 작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줄로 물어봤잖아요.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그러면 뭘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라는 건지 뭐 산업별로 할 수도 있고요. 도료의 소재별로 뭐 폴리우레탄 계열, 뭐 폴리에스테르 계열, 뭐 무슨 계열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국내, 해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경기도 시장, 뭐 경상도 시장, 전라도 시장 이렇게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이러면 역시나 랜덤하게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회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분석 기법과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고 일반적이고 쉽게도 쓸 수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달렸냐? 우리에게 달렸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AI에게 일을 시키면서 활용하실 때는 항상 일단 편하게 시키시면 되고요. 부담 없이 시키면 되지만 답변을 받으면 이 글이 내가 복사해서 회사 보고서에 갖다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시킨 거에 부합되는 내용이 맞는지 내 말이, 나의 지시가 이 인공지능에게 잘 전달됐는지, 내가 의도한 거 말고 얘가 엉뚱한 글을 쓴 건 아닌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빗나갔다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필요한 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이 쓰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안 가르쳐 줬길래, 이 똑똑한 애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이렇게 똑똑한 애가. 내가 뭔가 제대로 안 알려줬나 보다. 이런 거죠. 아무리 그 초천재 직원이라고 해도 내가 데려다 놓고 그냥 알아서 신사업 하나, 아이템 하나 뽑아봐. 그러면은 이게 너무 랜덤한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하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3개년 사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맥락으로 쓴 겁니다. 산업계의 시장 트렌드 분석도 네가 하고 거기서 주요 고객이 등장하면 그 고객의 기술 트렌드, 제품 트렌드 이런 것도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도 하고 이런 트렌드 분석, 경쟁사 분석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우리 회사의 사업 전략을 도출하고 그 전략에 따른 기대 효과도 네가 설명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도 작성하고 그중에서 첫 해인 2025년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을 특히나 더욱 자세하게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그랬더니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론, 이런 보고서입니다. 산업 및 주요 고객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산업 트렌드,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 심하고요. 주요 고객 트렌드 이렇게 3개 있고요. 경쟁사는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경쟁사의 수완을 보면 A사, B사, C사, D사, E사가 이렇게 수완이 있고요. 사업 전략은 방향은 이렇고 전략은 이겁니다 하다가 멈추길래 제가 계속 했더니 사업 전략은 주요 전략은 이렇게 3개이고 기대 효과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개년 실행 계획, 2025년의 실행 계획은 요 3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실행 계획이고 26년은 좀 더 간단하죠. 그냥 3줄로 27년의 실행 계획. 결론 또 끊겨가지고 2턴을 썼는데도 말이 안 끝나서 계속 했더니 결론은 이렇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부록 하고 참고 자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글 제미나이는 많은 걸 검색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애인데, 제가 지금 대충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 또한 좀 피상적이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글 제미나이도 아쉬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출처가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경쟁사에 대한 수합 분석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출처가 3개밖에 없다는 건 아쉬움이고요. 그래도 들어가 보면 다 살아있어요. 링크가 살아있고, 제대로 된 링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같이 제공을 해준다라는 면에서 GPT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죠. 챗 GPT도 링크 줬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맞네요. 살아있네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거 두 개 다 맞았네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데요. GPT가 출처 알려주잖아요. 들어갔을 때 얘가 말한 그 사이트 아닌 경우 많습니다. 엉뚱한 사이트 알려주는 경우 많아요. 이게 생성을 워낙 잘하는 애다 보니까 이거저거 정리하고 생성하다 보면 지도 헷갈려가지고 틀린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분체 도료라 그래놓고 링크 들어가 보면 뭐 한국축산과학원 이런 홈페이지 연결되는 경우 있거든요. 검색이 좀 약하고 검색과 생성형 AI의 연결이 좀 약해서 챗GPT가 아직은 가지고 있는 단점이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단점도 굉장히 빠르게 보완을 해 나가겠죠.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검색한 내용을 잘 정리하겠다라고 할 때는 제미니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느냐? 내가 보고서의 목차를 어떻게 할 건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시장 분석을 할 거면 시장 분석을 하는 로직을 뭘로 할 건지, 이런 의견은 GPT에게 받습니다. 시장 분석 전문가로서, 사업기획 전문가로서, 또는 기술 트렌드 전문가로서 GPT가 그런 의견을 굉장히 잘 주거든요. 그런 로직을 GPT랑 다 만든 다음에 그 로직을 채울 수 있는 숫자를 여기 제미나이에 와서 검색을 시켜서 이 출처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 구글링 해가지고 이만한 숫자의 출처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구글에서 백데이터 통계 찾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미나이에 오면 구글링하는 시간을 훨씬 아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 제미나이보다도 검색과 요약 정리를 조금 더 잘하는 툴을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Perplexity AI라는 사이트입니다. 접속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같은 거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질문을 쓰겠습니다. 자동차 분체 도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각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줘. 여기 퍼플렉시티 AI에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출처를 위에 먼저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총 5개의 출처를 검색을 해서 참고를 했고 그걸로 이렇게 수지 유형별, 코팅 유형별, 지역별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24년에 259억 달러, 32년에 572억 달러, 연평균 CAGR 10.4%. 그 링크 1번 붙여준 거 찾아가 보니까 아까 GPT가 찾아준 거랑 같은 사이트네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요 사이트를 참고해서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 퍼플렉시티 AI라는 회사는 여기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한테 수천억 투자 받아서 AI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회사인데요. GPT처럼 사전학습을 많이 시켜서 똑똑한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검색 잘하고 검색된 결과를 요약 정리 잘해주는 이쪽 분야에 특화해가지고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정리하는 건 잘해주기로 유명하고 현재로서는 구글 제미나이보다 일을 더 잘해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용자 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생성형 AI는 결국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제미나이에서 물어봤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퍼플렉시티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또 퍼플렉시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시면 1번 문서의 출처가 여기저기 이제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든요. 하나의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토막토막 찢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전체 요약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열심히 합니다. 챗GPT는 약간 사이트 단위로 요 사이트에서 한 얘기는 여기 다 넣고 두 번째 사이트에서 한 얘기는 여기 단락에 다 집어넣고 이런 덩어리 단위 요약을 많이 하거든요. 검색과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 퍼플렉시티는 자기가 검색한 내용들을 토막토막 내서 다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재배열을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한 줄 단위로 출처를 다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말에 대해서 백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다,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1번 문서를 들어가서 팩트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식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한 거죠. 요 퍼플렉시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듯이 GPT 쓰면서 대화를 막 하다가요. 요 부분에 대한 시장 분석을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거 숫자 뽑아달라고 말해야겠다라고 만들면 똑같은 거 복사해서 GPT도 물어보고 제미나이 열어서 또 물어보고 퍼플렉시티도 물어보고 이렇게 동시에 다 걸어 놓습니다. 그 셋 중에 제일 나한테 도움되는 대답을 해준 애를 데리고 후속 질문도 하고 숫자를 더 마저 채워서 팩트 체크를 해가는 식으로 동시에 활용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수치를 찾아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나를 만드셔서 복사하셔서 GPT에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보고 퍼플렉시티에게도 물어보고 하시면서 답변이 주는 느낌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생성형 AI 툴의 특징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게 생성형 AI라서 사실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검색이 필요하면 반드시 퍼플렉시티에서 하느냐 뭐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항상 GPT를 써서 일을 하긴 하는데 검색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다 꺼내놓고 셋 다한테 일을 시켜서 어,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일 잘하는 소가 최고죠. 소의 색깔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는 무료 기능만 사용을 하더라도 꽤나 괜찮게 검색을 해주는 것 같고요. 구글링만 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PDF 파일과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AI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꽤 괜찮은 산업 리서치 보고서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받으실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그 사내 보고서를 GPT에 파일로 업로드하시고 이런 거는 안 될 겁니다. 회사 보안 정책상 아마 안 될 건데 내부적으로 생성된 보고서가 아니라면 PDF 파일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좋겠죠. 무료 버전인 이 GPT 3.5라는 모델을 선택하면 무료 버전은 파일 첨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면 GPT-4 옴니를 선택하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클립 모양이 생기고요. 이걸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업로드 이게 가능해집니다. PDF 파일 같은 거 또는 워드 파일도 괜찮고요. 사실 엑셀 파일도 다 인식이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시고 다운로드 폴더에서 자동차 도장 공정 혁신적 개선 기술 이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잠깐 업로드를 하고요. 2메가 정도라서 금방 업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말을 시키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GPT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 GPT가 이 문서를 열심히 읽고 기본적으로 이 친절하게 일하도록 세팅돼 있어서 자기 나름 요약을 했네요. 자동차용 손 도장 칼라 강판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문서고 이걸 써머리 해보면 인트로덕션은 이렇고 디벨롭먼트 트렌드 제네럴 어쩌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도 이렇게 영어로 요약을 해줬네요. 이걸로. 일반적인 자동차 도장 공정은 이러한데 이 단축 도장 공정은 이러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단축 도장 공정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 사례는 저랑 같이 동시에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업로드는 다 하셨나요? 성공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나 대신 네가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PDF 파일에 해당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 보고서 작성자와 대화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이 문서를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보고를 받으실 때 사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작성자가 와서 보고를 하면 작성자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제 처음 보고를 받으니까 나는 이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생성형 AI는 이 문서를 읽으면 이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도 잘 이해하지만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치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견도 보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생성형 AI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또 어떤 공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호기심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PDF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찾아서 답변하라는 이 검색 엔진의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한 명의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로서 또는 뭐 기술 개발자로서 이 문서에 들어있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설명들을 다 참고했을 때 이 다음에 또 차세대 기술은 뭐가 될지를 의견을 제시를 해달라라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PDF 파일이 내가 뭐 다음 주에 보고를 받을 문서이다.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 미리 간단하게 혼자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물론 이 문서 만든 우리 팀원을 불러서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또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내가 이 AI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미리 어떤 브리핑을 좀 받을 수도 있겠고요. 이 문서는 우리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야. 내가 질문을 할 건데 기술 개발 리스크를 확인하는 관점의 질문 5개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 문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접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개발 중인 단축 도장 공정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극복해야 되는 주요 난제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개발 중인 기술이 환경이나 안전 규제 관련해서는 어떤 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준수하는 건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뭘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뭐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네가 만든 이 5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줘.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줘. 이런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질문을 GPT가 만들었죠. 현재 개발 중인 단축 도장 기술이 상용하기 전에 이런 난제가 뭐냐? 답변. 이 문서에 보면 주요 기술적 난제로는 고속 롤코팅 도장 조건에서 우수한 외관 품질 구현하는 이게 난제다. 절단 가공면의 내식성 향상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형성해 주고 있고요. 문서를 검색을 해서 답변을 찾아와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출처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GPT의 아쉬운 점이 있는데 출처가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이 하나가 파일 단위로 출처를 표시해 주거든요. 인터넷 사이트를 출처로 표시해 줄 때 URL 단위로 표시해 줬듯이 파일을 끌어서 답변하면 파일 단위로 표시를 해줘요. 만약에 제가 지금은 하나의 파일을 업로드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출처가 그냥 저 파일이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거든요. 파일을 한 5개 정도 올려놓고 내가 업로드한 파일에서 찾아서 답변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답변이 5개 중에 어느 파일에서 나왔는지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이 PDF 파일 안에도 한 3, 40페이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단락에서 이 답변을 가져온 건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는 안 해주고 어느 파일에서 답변을 가져왔다까지만 해줍니다. 이게 GPT의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도 자기가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자기가 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넣었는데요. 자료에서 찾아서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으로 답변해라. 없으면 없다고 해라. 이 말을 왜 넣었냐면 GPT는 생성형 AI고 사전학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아는 게 많죠. 사전학습된 지식이 많고 지금 제가 PDF 파일을 줬기 때문에 이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답변이 파일에서 찾아서 대답한 건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사전학습 지식으로 대답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네가 아는 걸로 끼어들지 말고 자료에 있는 거로만 대답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라.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질문 프롬프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얘가 오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의도가 이 자료에 있는 걸로만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비슷한 접근이지만 요 아쉬움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가보겠습니다.
chatpdf.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도 했고요. PDF 파일과 대화하는 거에만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다른 파일은 안 되고 오로지 나는 PDF 파일 하나에 집중한다.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대문부터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이렇게 떡 나와 있고요. 이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첨부를 할 수 있게 뜨고 자동차 도장 공정 혁신적 개선 기술 똑같은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챗 GPT와 작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PDF 파일의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사람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다만 이런 영역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답게 편리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요약 먼저 시킬게요. 이 문서 내용을 요약해줘. 이 PDF 파일은 자동차 도장 공정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축 도장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단축 도장 공정은 기존의 자동차 도장 공정을 개선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공정과 단축 공정의 차이점이 뭐야?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이트 접속하셔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왼쪽에 문서를 보면서 오른쪽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PDF 문서가 텍스트가 이렇게 드래그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의 이 부가적인 편리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서를 보시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긁어서 설명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이미지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요만큼을 긁어서 요 드래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이미지 처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고급 기능들은 정확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가끔씩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철판의 단면을 보여주고 여러 층의 코팅이나 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이미지를 GPT에 보내면 GPT가 처리할 수 있거든요. GPT-4 옴니는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진 주고 이 이미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합니다. 역시나 좀 어려운 거 시켰더니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한글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 이미지는 코팅된 강철 시트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이고 다양한 층과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상부 코팅 탈락된 거, UV 경화 코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똑똑하죠?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도. 그래서 이런 GPT의 기능들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보다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사이트이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긁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킬 수도 있고 편하게 우측 채팅창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 정확한 출처를 표시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면서 나의 이 답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18번 레퍼런스에서 왔다. 21번 출처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출처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PDF 파일에서 이렇게 섹션에 음영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한국 부자의 정의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라고 답변하고 39번 출처입니다. 39번 누르면 여기가 딱 칠해져 있고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챗 GPT는 파일을 여러 개 올렸을 때 답변하면서 파일 단위로 3번 파일에서 답변 가져왔어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요챗 PDF라는 사이트는 파일 단위가 아니라 문단 단위로 어느 문단에서 내가 내용을 가져와서 답변을 했다라고 출처를 표시해주는 조금 더 편리한 기능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재밌는 툴 하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크롬 웹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은 애플이나 구글이 OS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앱들을 제3자가 개발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글이 만든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는 그런 애드온 프로그램들을 깔 수 있는 스토어가 있고요. 그게 이름이 크롬 웹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엣지 브라우저에서 하시면 안 되고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되는 겁니다. 크롬 웹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GPT 치면 이 크롬에서 GPT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중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머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AI의 능력을 빌어서 유튜브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서머리 with ChatGPT and Claude. 오늘 저희가 사용할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사용자가 지금 한 100만 명 넘게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네요. 요거를 여기 크롬에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크롬에서 삭제 이렇게만 뜨는데요. 설치는 거의 뭐 한 5초 정도면 끝납니다. 코드가 간단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이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셨으면요.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홈을 이렇게 누르고요. 이제 동영상을 재생하는 곳으로 갈 건데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업무적인 지식, 정보 이런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셨던 본인이 구독하시는 그런 유튜브가 있으시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영상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을 내가 좀 가져오겠다 하면 사업계획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예시로서 제 채널로 갔고요. GPT-4 옴니의 기능, 성능, 속도, 사용량, 요금제, 상세 분석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이제 멈췄어요. 틀면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좀 헷갈려 하시는 되어 있었고요. 30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요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크에 트랜스크립트 앤 서머리라는 요 박스가 생기셨을 거예요. 본인의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 박스가 생기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는 얘가 없어요. 원래 얘가 없고요. 여기 모두, 버프 TV 요게 맨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했고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걔가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요게 이렇게 폴딩이 접혀 있는 건데요. 요 아래쪽 화살표 꺽쇠 요거를 이렇게 눌러 보시겠습니다. 요 조그마한 화살표를 눌러 보십니다. 이렇게 뜹니다. 나오시나요? 이게 이 유튜브 영상 30분의 내용이 전체 스크립트로 글자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 서버에 있는 저의 이 유튜브 영상의 오디오 파일에 접근을 해서 오디오 파일을 가져와서 이거를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텍스트로 다 전환을 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 STT 모델을 돌려서 다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몇 분 몇 초에 이 말을 한 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유튜브 볼 때 좀 불편한 게 이래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긴 보는데 내가 낚시에 낚인 건지 또는 중요한 내용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게 불편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밑에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5분 몇 초에 무슨 내용 나오고 15분 몇 초에 무슨 내용 나오고 찍어주거든요. 그것도 다 사람이 영상 보면서 시간이랑 내용을 찍어준 거거든요. 엄청난 노가다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 이게 텍스트로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언제쯤 나오는지 판단도 되고요. 17분 33초. 여기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은 여기 나오네. 여기 누르시면 여기 13분 33초부터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인덱스 하는데 쓰셔도 되고요. 여기 카피 트랜스크립트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메뉴 바로 옆에 문서 아이콘 여기 복사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 전체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얻으면 우리는 GPT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GPT는 글자를 받아서 글자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GPT로 갑니다. GPT-4 옴니 기능에서 아래 내용은 유튜브 스크립트야. 핵심 위주로 내용을 요약해줘 하고요. 자리를 좀 띄워주고 유튜브 스크립트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주고 아까 복사해온 거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시문이죠. 유튜브 스크립트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라. 이게 지시문이고요. 맥락으로서 뭘 줬냐면 스크립트 자체를 줬습니다. 근데 스크립트도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정보도 많고 유튜브에서 강사가 떠든 얘기 중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명령조의 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뭐 나한테 일 시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일 시킨 건 이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너한테 일 시킨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떠든 내용이다. 이걸 이제 구분을 잘해줘야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이를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해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내봅니다. 그러면 GPT가 이렇게 유튜브 스크립트 요약. GPT-4 옴니의 기능, 성능, 속도, 사용량, 요금제 상세 분석, 출시 및 배경. GPT-4 옴니는 2024년 5월 13일에 출시되어 GPT-4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무료 사용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이에요.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고요. 주요 특징이 뭐냐? 텍스트 처리되고요. 처리 속도 빠르고 비용, 멀티모달, 최신 데이터 학습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성능 이렇고요. 비용, 사용량 제한 이렇고 추가 기능 이렇게 요약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는 아직 이 유튜브 영상을 틀지 않았지요. 안 틀었습니다, 아직. 버프TV 말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런 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되게 많을 텐데요.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전략. 역시나 멈추고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15분 10초 동안 열심히 설명하신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GPT로 와서 새 창을 열어서 유튜브 스크립트야. 내용 요약해줘. 이렇게 써줍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내가 사업계획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많이 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또는 외국 전문가도 상관없습니다. 외국 최고의 전문가가 나와서 영어로 유튜브로 30분 동안 막 떠들었어요. 그걸 통째로 스크립트를 떠오면 영어 스크립트가 오겠죠. 근데 이 영어 스크립트를 한글로 바꾸는 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영상을 안 봤지만 이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내공이 담겨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요약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유튜브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임직원들이 유튜브를 직접 보면서 열심히 집중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나의 업무 내공으로 정착을 시켜야 다음번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 순간에 자, 보자. 지지난달에 또는 작년에 내가 유튜브 봤는데 그때 전문가가 사업계획서 쓸 때 무슨 무슨 내용 포함하라고 했더라? 이런 걸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직장인이 역량 향상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AI의 힘을 빌려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의 내공을 내가 흡수를 한 다음에 다시 토해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엄청 비효율적이거든요. 공부해도 이해되는 비율이 낮고 이해를 해도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다시 토해내는 비율이 낮을 건데 이제는 외부 전문가의 내공을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라는 형식으로 갖다 쓰는 거죠. 자,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피팅 전략은 이렇습니다. 투자자의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라는 여기까지 제가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내공 지식을 가져온 거죠. 사업계획서 작성해줘. 사업 아이템은 스마트폰 여러 대를 연동해서 음악을 입체 음향으로 재생하는 앱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만 시키면 엄청 랜덤하게 쓰겠죠. GPT가 뭐라고 쓸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 여러 번 시키면 그때그때 굉장히 랜덤하게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키냐면요. 투자자의 평가 기준이 있고 사업계획서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이 전문가의 내공을 복사를 해와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줘. 사업 아이템은 스마트폰 여러 대 연동해서 음악을 입체 음향으로 재생하는 앱이 아래는 사업계획 전문가의 가르침이야. 사업계획서 구성 요소를 전문가 말대로 반영해주고 투자자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부분에 잘 부합하는 내용을 작성해줘. 이렇게 해서 사업기획 전문가의 가르침. 제가 중간에 사업기획 전문가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가 GPT에게 말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사업기획 전문가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그게 요거다 라고 쉽게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잘 알아들으라고 똑같은 용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프롬프트 자체가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길고 여러 가지 이 구성 항목들이 있다 보면은 GPT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써줬죠. 고객의 문제는 이거고 해결책은 이거다. 시장 크기는 이렇고 경쟁사 분석은 이렇고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고 팀 구성은 이렇다. 이게 이 사업계획 전문가의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고객의 문제, 해결책, 시장 크기, 경쟁사 분석, 비즈니스 모델, 팀 구성. 이 중에 시장 크기는 이렇게 탐, 쌈, 쏨 이런 프레임으로 제시를 하면 된다. 시장 크기 이렇게 탐, 쌈, 쏨 이렇게 작성을 했죠.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할 때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쪽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내용 진짜 괜찮다. 요거 참고해서 다음에 작성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유튜브를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날이 오면 마케팅 전략을 내가 다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해줘.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마케팅 전략, 내가 작성한 문서를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길겠죠. 수십 줄이 되겠죠. 또는 이제 파일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연습했듯이 파일 통째로 올리고 내가 첫 번째 첨부한 파일이 내가 작성한 마케팅 전략 초안이야.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거 유튜브에서 복사해온 내용 이렇게 통째로 줍니다. 아래의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에 맞춰서 나의 전략을 점검해줘.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초안을 주고 이걸 지적하는 관점을 주고 뭐 IR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이 IR 자료 심사할 때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 이런 유튜브를 막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가져오고 나의 IR 자료 가져오고 둘 다 GPT에게 주면서 요게 초안인데 요 자료에 대해서 요런 관점에서 지적을 좀 해달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때도 그 보고받은 문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내가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에서 또는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일반 문서도 상관없겠죠. 네,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지적하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더 좋은 글을 생성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져다 쓰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사례로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설치하면 현재로서는 무료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유료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료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한 개 만들어낼 때 실제로 원가가 엄청 적게 발생하거든요. 몇 원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다뤄볼 툴은 이 챗봇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챗GPT 유료 버전에는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GPT 누르고 GPT 만들기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왼쪽에는 챗봇을 만드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내가 지금까지 세팅한 챗봇이랑 테스트 대화를 해보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구만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해보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와 구성이 있고요. 왼쪽에 만들기가 있고 구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챗봇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작동을 할 건데 이 챗봇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이 오픈 AI가 어떻게 하냐면 챗봇이 어떻게 일할 건지를 구성하는 이 구성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마저도 내가 AI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만드는 과정도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라는 대화창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도료 산업 분야 기술 트렌드 컨설턴트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주고요. 이름 뭘로 할래요? 그러면 이름 뭐 테크 전문가 이런 걸로 할래. 그러면 자기가 이제 로고 그림도 그리거든요. 이렇게.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그래 그걸로 해. 이러면 요게 로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한테 해요. 챗봇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전학습 때 너의 지식과 내가 파일 업로드로 제공한 지식에서 나의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이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참고해서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라. 나의 질문에 대해서 너는 항상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도출한 근거를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시켜요. 그러면 저의 말을 반영해서 자기가 나름 영어로 이 생성형 AI가 잘 알아들을 것 같은 형태의 언어로 이렇게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읽어보면 제가 시킨 요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의미는 똑같은데
자기가 생성형 AI가 잘 알아들을 만한 문장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파일을 이만큼을 업로드할 수 있고 파일을 굉장히 많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가 단위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고 하면 세팅이 끝났어요. 이 챗봇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전부 다 자동차 도료 분야의 기술 문서들이거든요. 요 8개의 문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건 요 8개의 문서의 내용에 의거해서 대답을 할 건데 대답을 할 때 결론부터 말하고 그다음 근거를 말하겠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세팅을 했으니까요. 자,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 GPT 화면에서요. 여기 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고를 누르시면 여기 내 GPT 화면이 있습니다. 내 GPT.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왼쪽에 요 리스트에서 GPT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과정을 거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GPT입니다. 이런 애들을 개인화된 GPT라고 해서 커스텀 GPT라고도 부르고요. GPT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GPT 뒤에 복수형 S를 붙여가지고 GPTs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GPTs라고 부를게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GPTs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누구나 다 챗봇을 만들어서 남들도 다 쓰라고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 AI가 직접 제공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이렇게 만드는 화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만들기 화면으로 진입을 하셨나요? 저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남 제비스코 노루 페인트, 사마 페인트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나이스 DMB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그냥 분석 보고서이거든요. 검색을 하니까 쉽게 나와서 뭐 요 3개 정도만 다운로드 받아서 챗봇에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로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쉽게도 이 화면은 한글로 안 해주네요.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뭘 만드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동차 도료 분야 컨설턴트.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GPT 업데이트 중 이렇게 뜨고요. 이게 뭘 업데이트 하는 거냐면 여기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짠 하고 나타났죠. 원래 여기가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만들기에서 얘가 너 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동차 도료 분야 컨설턴트 만들 거야. 하니까 오케이 내가 자동차 도료 분야 컨설턴트라고 내가 만들었어 해요. 와보면 설명에 Expert Consultant in Automotive Paint 돼 있고요. 지침 You are an expert consultant in the field of automotive 도료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다. 굉장히 디테일한 어드바이스를 제공을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죠. 이거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든 겁니다. 자, 만들기 쪽에서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이렇게 제안도 해주죠. How about auto paint advisor? 페인트맨.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죠. 그래서 구성 쪽에 가보면 이름에 페인트맨 이렇게 반영을 해줬고요. 로고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로고 이걸로. 이거 차는 BMW네요. 앞에 그릴이 BMW 이미지가 학습이 많이 되어 있나 봅니다. 로고 이걸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좋아. 로고는 이걸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로고는 결정됐고요. 이제 좀 더 리파인을 해보자. What should be emphasized or avoided in Paintman? 뭘 강조하고 뭘 피해야 되냐? 내가 제공한 난리지에 의거해서 대답을 해라. 너의 사전 학습된 지식은 사용하지 마라. 내가 제공한 지식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라.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 챗봇이 어떤 행동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튜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대화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성 쪽에 다시 가보면요. 있네요. You will answer based on the provided knowledge. 제공된 knowledge로만 대답을 해라. And will not use any pre-trained information. 사전 학습된 정보는 뭐 아무것도 쓰지 마라. If the provided knowledge does not cover the query. 이 쿼리가 질문이거든요. 제공된 지식에 이 질문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you will respond with 없다. 없다고 대답해라.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 말로 시킨 거를 이렇게 AI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파일 업로드가 있거든요. 지식 쪽에 파일 업로드. 오른쪽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실적 비교해줘. 보시면
그거 비교하려면 재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다. 나 아는 게 없어서 못하겠다. 이와 관련된 실적 비교할 거면 뭐 관련 있는 사이트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세팅된 걸로는 얘가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모르니까 이렇게 됐고요.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올려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셨던 전부 다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요 3개는 튕겼네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좀 튕겼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셨나요? 파일 업로드.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아까는 대답할 때 중요한 거랑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뭐 포멀하게, 캐주얼하게, 프렌들리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런 나의 지시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테스트에서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실적 비교해줘. 그냥 서칭 마이 날리지 이게 돌아가죠. 날리지가 우리가 첨부를 해준 요거를 널리지라고 부르거든요. 지식, 날리지. 그래서 저도 얘한테 말할 때 내가 준 파일 이런 말을 안 쓰고 내가 준 날리지, 내가 준 지식 이 말을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는 이게 없었으니까 나 아는 게 없어서 하지만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자기 날리지에 사마페인트, 노르페인트 실적 자료가 있거든요. 그 사마페인트 매출, 영업이익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해외 실적, 연구개발비, 노르페인트 얘기도 이렇게 해주고 심플하게 해줬죠. 이 실적 비교를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제가 안 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자기 나름 비교 방식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난리지를 업로드를 하면 이 난리지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라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만들기 쪽에서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반말로 편한 말투로 얘기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성에 또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You will communicate in a friendly, informal manner, as if explaining to a friend.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말투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똑같이 다시 물어볼게요.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실적 비교해줘. 아까와 같은 질문이죠. 오른쪽에 이건 지금 테스트거든요. 측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 정도면 마음에 든다 하셨으면 여기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그러면 누구랑 공유할 거냐라는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나 초대한 사람이랑만 공유하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나 혼자 쓰겠다. 이런 경우에 초대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링크를 준 사람만 쓸 수 있다. 이 한국 GPT 협회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의 팀 요금제의 워크스페이스 이름이거든요. 제가 만든 이 팀 요금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끼리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팀 요금제라는 게 영어로는 팀이지만 기업용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계정을 뭐 한 100개를 팀 요금제 안에 집어넣어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100명끼리만 공유를 하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만 공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전사 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우리 조직만, 우리 본부만 한 50명이 되는데 이 50명이 팀 계정을 구독 요금제를 내고 사용을 하면서 우리끼리만 뭐 마케팅 본부 50명 또는 뭐 연구개발 무슨 팀 30명 우리끼리만 쓰겠다 챗봇을 그런 경우에 편리하게 내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저는 지금 초대한 사람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지금 생성을 하고 있고요. 최종 세팅을 저장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렇게 페인트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GPT 보기 할 수 있고 링크 복사할 수 있죠. 링크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제가 만든 이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GPT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까 GPT 3.5, 4, 4옴니가 선택이 뜨던 그 자리에 페인트맨이라는 챗봇, 제가 만든 GPT스 챗봇이 떴고요. 이제 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파마 페인트 실적 설명해줘.
그러니까 서칭 마이 날리지가 이렇게 나오죠. 왜냐? 네가 아는 걸로 대답하지 말고 항상 내가 준 이 지식 파일에 있는 거 찾아서 대답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서칭 마이 날리지가 이렇게 뜨고요. 3번 페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번 페인트 실적을 인터넷 검색에서 설명해줘. 웹을 찾아보죠. 인터넷 검색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도 아니고 사전 학습된 지식도 아니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기능도 됩니다. 자, 쓰다 보면 고치고 싶을 수 있죠. 페인트맨 눌러서 여기 GPT 편집 누르면 고치러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말로 세팅해 놓은 거라서 다 고치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버전 그대로 여기 전부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파일도. 나중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했던 거 있죠. 그건 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대화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남아 있고요. 그런 대화를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지침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만 남아 있죠. 자, 이렇게 챗봇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가 전략 기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 조사를 했다. 그러면 보통 굉장히 많은 자료 조사, 한 200개 정도 자료를 정리해서 전략 문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조직이. 그러면 이 200개 정도의 자료는 보통은 버리거든요. 추리고 통합을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는 회사의 어떤 시스템에 남아있고 한데 이 200개의 백데이터는 버려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남겨놔봐야 이걸 누가 또 다시 읽을 것이며 이걸 언제 다시 읽을 것이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인간이 문서를 읽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벗어난다 싶은 데이터는 다 버립니다. 구글링 하면 내 업무 관련된 문서가 13만 7천 건이 검색이 됐지만 우리는 20개만 읽는단 말이죠. 제일 그럴듯한 거 20개만. 왜?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그 정도고 그 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건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만 7천 건을 다 읽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문서의 양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읽으면 하루 종일 읽어서 20개를 읽지만 내가 이렇게 AI한테 밀어넣어서 네가 정리해라 이렇게 시킬 거면 내가 하루 종일 AI한테 일 시키면 20개가 아니라 2000개의 문서를 밀어넣을 수 있거든요. 100개 밀어넣어서 정리시키고 또 100개 밀어넣어서 정리시키고 그렇게 시킨 것들을 모아서 또 요약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2000개도 정리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기가 개개인의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꽤나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 2000개의 문서를 버렸던 그 로데이터 이런 것도 잘 모아놓으면 다 재산이 되고요. 검색해서 올해 200개, 내년에 또 전략 세울 때 또 자료 200개 찾고, 내후년에 또 200개 찾고, 이거 쌓이면 나중에는 이거 다 주면 2022년 최신 기술 트렌드, 23년 트렌드, 24년 트렌드 이거를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AI는 나중에는 지난 3년간의 기술의 역사를 참고해서 내년에는 기술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군요. 이런 제안을,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예전에 스마트 팩토리하고 공장에 IoT 들어오고 할 때 어떤 일이 많았냐면 센서 하시는 분들은 센서 달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면 공정의 원인 분석도 잘할 수 있고 불량 감소 잘할 수 있고 결국 실적 개선된다. 센서를 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생산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 돈이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를 얻어서 언제 이 데이터 쌓아서 분석해가지고 불량 개선하고 그 불량 개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그 많은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그리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아지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회사에 엑셀로 불량 분석하는 사람은 많아도 빅데이터 툴 써가면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아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IoT 센서를 공장에 더 투자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근데 돈은 많이 써야 되는.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툴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인공지능에게 가르치기 좋지 않은 형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 엄청나게 약자가 많거든요. PAT 시스템에서 KPR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SDK 방식을 도입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가. 이건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런 자료 아무리 많이 줘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마 우리는 앞으로 일을 할 때도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쌓아서 밀어넣기 좋은 방식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더라도 주어, 동사, 목적을 좀 갖춰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류의 문서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야 인공지능을 우리가 더 똘똘하게 이해를 시키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걸 연습했잖아요. 인터넷에는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수많은 문서가 있지만 왜 유튜브냐? 일단 회사 홈페이지는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는 이게 좋아요라고 뚝뚝뚝뚝 던져져 있거든요. 예쁜 그림 있고 그 그림 위에 이렇게 뻥뻥뻥뻥 던져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유튜브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말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하고 있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 번 얘기하고요. 덜 중요한 거는 한두 번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떠든 스크립트는 사실 인공지능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퍼와서 요약을 해라. 이 가이드대로 뭐 다른 일을 해봐라. 이렇게 시켰을 때 인공지능이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실 때도 자료 열어놓고 자료를 설명하면서 요 부분에서는 요게 중요하고요.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영상은 스크립트를 떠와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설명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문가가 혼자 나와서 자료 없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대담하듯이 누군가한테 설명하듯이 계속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훨씬 많이 담겨 있는 거고요. 네, 학습도 잘 됩니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회사에서 직무 교육이 엄청 많이 일어나실 텐데요. 회사에서 어떤 특정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경험이 비교적 적은 다른 동료를 가르쳐주는 직무 교육이 엄청 많죠. 기술 기능을 전수하는 교육. 그거를 녹음을 합니다. AI 써서 스크립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내 강사가 강의를 10번 하고 20번 하고 50번 하겠죠. 똑같은 과목을 강의하는 사내 강사가 4명, 5명 있겠죠. 과거에 누가 하시고, 은퇴하시고, 요즘은 누가 하시고 있고. 그거를 다 쌓으면요. 동일한 직무에 대한 강의를 20명, 30명이 강의한 거를 100개, 200개를 다 쌓아서 다 밀어놓고 인공지능에게 스크립트 만들고 교재 만들려고 하면 누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거는 중요하게 떠오를 거고, 그렇지 않았던 거는 좀 덜 중요한 걸로 깔릴 거고. 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업무를 이런 긴 설명 글의 형식으로 거의 안 남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조직은. 아마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변화를 조금 빨리 실행을 하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